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부동산 정승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시 흥덕구 비아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 소개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준공된 대지 130평, 건물 230평 규모의 신축 상가주택이에요. 1층 상가 포함해서 전체 임대가 완료된 상태고요. 우리 건물 주변으로 아파트 1500세대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 보이는 게 계룡 리슈빌 540세대고요. 계룡 리슈빌 이제 1차 480세대, 그 뒤쪽으로 해서 강서 초등학교, 대강 로제비앙, 이렇게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우리 건물과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곳 주변에 오피스텔 밀집해 있다 보니까 젊은 유동인구가 많아요. 자, 이제 건물 소개 드리겠습니다. 비아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지는 130평, 연면적이 230평, 사용승인이 2022년에 준공된 오늘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층별 구성 적어놨는데요. 상가 35평, 나머지 투베이스와 투룸 위주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모습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물과 직선으로 1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걸어 다니시기 충분히 괜찮은 거리고요.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으로는 백화점, 영화관,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측면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전면 모습과 마찬가지로 전체 라임스톤으로 이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오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완경사에 이렇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은 좀 단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건물 접해져 있는 우리 쪽 건물 측면 쪽, 이 측면 쪽의 모습도 전체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고 동간거리 역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모습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가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근사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입지 환경인데요. 위에서부터 서청주 IC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고 새로 생긴 강서 하이패스 여기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 전면 쪽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이 상가의 면적이 상당히 크고요. 토지가 130평이다 보니까 전면과 측면의 길이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안쪽 끝까지 우리 토지고요. 주차장 바깥까지 이용하기가 좋죠. 그리고 건물 전면 쪽 모습이에요. 여기 주인 세대 창이 있는 쪽이고요. 창 밖에 건물이 낮거나 앞에 개방감이 좋아서 상당히 매력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은 도로와 이렇게 잘 접혀져 있습니다. 아까 측면 쪽도 그렇지만 이쪽 전면 쪽의 도로도 상당히 넓은 폭으로 잘 접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차량 진입하거나 이런 것도 수월하게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적인 주차장 모습인데요.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건물 후면 쪽 모습인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라임스톤으로 전체 외부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난간들도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건물 옆에 건물, 이 건물 역시도 우리 건물과 비슷하게 외부가 마감이 되어 있죠. 생각하시는 대로 같은 건축주가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도 현재 1층 상가도 전체가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아파트가 1500세대가 있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것도 금방금방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모습인데요. 전체 바닥 면적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통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우레탄을 좀 시공을 하지만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주차장이 이어지다 보니 우레탄 시공보다는 아스콘으로 해놓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포장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레탄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깔끔하죠.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폭이 여유롭습니다. 건물이 건축하는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장이 내어야 되는 폭이 다르거든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뀐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폭도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건물 주변에 주차하실 공간은 여유로우니까요.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는 주차장 전체적인 공간 모습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장 위쪽은 검은색으로 DMC 판넬로 전체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주차장 안쪽에서도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조경 공간과 이렇게 가스 시설 되었는데요. 현재는 LPG 가스 공급이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안쪽 전체적인 모습 한번 담아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도어락, 전자도어락 잘 설치가 되었고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상가 화장실이고요. 자, 지금 상가에서 전체 면적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안쪽 로비층인데요. 전체 타일로 마감이 되었고 매끈한 유광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상가 건물처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이쪽이 아까 건물 측면 쪽, 이제 도로변 접한 쪽으로 해서 주출입구 쪽 모습인데요. 보시듯이 건물 외부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비층 전체적인 모습 반대쪽으로도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차분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쪽에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반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 엘리베이터실 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홀은 색깔이 다른 타일을 써서 차별감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CTV 화면도 보실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다 안전하게 건물 이용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보시는 대로 CCTV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아래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들어갔고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처럼 이제 느낌이 드네요. 엘리베이터는 동양 엘리베이터 8인승 제품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층 모습 되겠습니다. 복도 공간인데요. 전체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상태죠. 건물 전체적으로 도장 마감보다는 타일 마감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차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방은 201호부터 205호까지 구성되었는데요. 투룸이 한 가구, 나머지가 투베이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이제 임대방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배후에 초등학교 가깝다 보니까 한 호수는 이렇게 공부방을 활용 중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들 중개해보지만 웬만하면은 손바뀌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층 모습인데요. 3층 복도도 깔끔하죠. CCTV와 엘리베이터 홀 주변에 타일 색상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층 복도 전체적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는 다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이제 임대방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건물 매입이 좀 적극적이시라고 하면은 임대방 또 양해해서 보실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각 층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는 60평, 65평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각 임대방이 5가구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마다 상당히 크다는 게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바로 보여드릴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주인 세대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 구성 2개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옥상층 갔다가 바로 또 주인 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층 위에까지도 전체 타일로 마감이 된 상태죠. 위에 단만 도장 마감이 들어가네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한 내부 상태예요. 그리고 옥상층 이제 바로 앞에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중간중간 창을 내주셔서 좀 환기하실 수 있게끔 그런 기능적인 면도 고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쪽에 여기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자, 옥상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옥상도 대지 규모에 맞게 상당히 큼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방수 마감은 당연히 꼼꼼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보시는 대로 난간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외벽 위쪽으로도 방수 마감 들어가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배후, 이렇게 아파트가 둥글게 우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목에 무조건 보이는 우리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도 전체 평평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골을 높게 올려서 조금 더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시는데,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토지 위치가 괜찮다 보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 주인 세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렇게 조경 공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화면 보시는 방향으로 가경동 오피스텔 라인입니다. 저쪽에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가경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 이제 49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주변의 입지 환경은 계속 나날이 발전적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조경 공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띄워놓은 게 물빠짐 하라고 띄워놓은 부분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주인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는 방화문 크기도 상당히 큼직하죠. 그리고 전실 크기가 상당히 넓은데요. 바닥 아래에 있는 타일 역시도 색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으로 해서 신발장 5칸짜리 들어가는데요. 큼직하죠.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타일 마감되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문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제 불투명한 유리로 이제 중문이 세팅이 되었고, 입구 폭도 상당히 큼직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대로 큼직하죠. 그리고 내부 들어서시게 되면요, 이제 보조장을 하나 세팅을 해주셨어요. 요거는 고정식은 아니고 필요 없으시면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거실, 안쪽으로 주방이 되어 있는 공용부 공간이고요. 양쪽으로 침실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방이 4개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거실 쪽 바깥에 보이는 이 조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다시 안쪽에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실 앞쪽에 공간을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조금 우드톤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예쁜 색감의 목재들로 해서 세팅을 해주셨고, 앞쪽에 보조장이 있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팬트리 공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쪽 문을 통해서 팬트리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정도의 팬트리 공간이 되어 있죠. 컨센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 청소 도구나 이렇게 가볍게 짐을 놔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쪽으로 공용부 욕실입니다. 욕실 사이즈는 영상으로 보시는 공간감보다 확실히 큼직합니다. 자, 타일은 비앙코 타일로 대부분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화이트 앤 블랙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쪽으로 첫 번째 침실이 됩니다. 방 크기는 웬만한 안방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큼직합니다. 천장 위쪽에 다운라이트와 시스템 에어컨으로 마감해 주셨고, 안쪽에 간접등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 전체로 좀 색이 어두운 강마루를 활용을 해주셨네요. 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부가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공용부 공간인데요. 먼저 주방 공간이죠. 그레이 톤과 이제 화이트 톤의 조합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자, 벽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 블루톤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셨죠. 주방 크기 역시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수납장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수납 공간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라인 쪽으로 좀 상부장을 없애니까 확실히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기 위에 상부장이 있었을 때 얼마나 조금 답답했을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상부장 없는 게 확실히 더 쾌적한 것 같습니다. 디귿자형 싱크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해서 냉장고장과 수납장 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양문형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하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장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안쪽 수납장은 다 칸칸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정말 깔끔하게 주방 세팅해서 거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천장고 역시도 상당히 높아요. 자, 보통은 주인 세대 고가 높고 주방은 좀 낮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도 공간이 여유롭게 되어 있는 상태죠. 뒷 베란다 공간도 여유로우니까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 놔두시고 분리수거장 이런 것들도 여유롭게 쓰시고,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창도 이렇게 큼직하게 내어주셔서 열어놓고 계셔도 뭐 환기도 잘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 여유롭게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공용부 공간입니다. 거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창 밖으로 탁 트여 있는 조망이 정말 일품이고요. 아파트 사이로 뷰가 탁 트여 있으니까 개방감 역시 정말 좋습니다. 아파트 조경 공간도 예쁘게 해놨으니까 우리 건물 바깥으로 이런 나무들 이런 거 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크기 상당히 넓고요. 천장 위에는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마감에 들어갑니다. 예전만큼 화려하게 하는 인테리어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인테리어 역시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인테리어 들어가 있고요. 중간중간 간접등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서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아트월 되어 있는데요. 아트월은 고급스러운 석재로 마감해 주셨죠. 자, 타일의 소재감 역시도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침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침실이 3개가 접혀져 있어요. 우선은 메인 창 쪽 방향으로 부부 침실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작은 방, 그리고 이쪽으로 3번째 작은 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쪽이 조금 큰 방이에요. 방 사이즈 괜찮아요. 천장 고호 역시 높고 천장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확실히 큰데 조금 좁게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실제로 보시면은 괜찮은 크기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제 이쪽 면의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다 드레스룸 또는 서재 이런 것들을 세팅하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쪽으로 메인룸인데요. 메인룸 역시도 상당히 크죠. 내부 들어가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 5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상당히 넓죠. 그리고 천장고 역시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고요. 바닥 면적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이 메인룸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마찬가지로 메인 거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침실 이렇게 다 트여 있으니까 개방감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파우더룸도 세팅이 되어 있죠. 파우더룸 이렇게 여유롭게 세팅이 되었고요. 거울만 시공하면 완벽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메인룸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창도 나와 있죠. 안쪽으로 샤워기 되어 있고 변기,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특이하게 수건장을 반대편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주인 세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크기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넓은 주인 세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창밖에 조망이 막힘이 없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주인 세대 모습 보여드리면서 건물 매매 정보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매도 의뢰해주셨던 금액이 27억이었는데 1억 낮춰서 26억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매매가 절충 가능하고요. 대출은 12억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자는 5.5% 반영했을 때 550만원 예상해 주시면 되고요. 인수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 전세 가정했을 때 5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월세는 1,08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자 공제하시면 530만원이 수익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매가, 대출, 보증금 제하면 인수금액은 8억 1,500만원부터 시작을 하겠고 주인세대를 거주하신다면 10억 9,500만원부터 건물 인수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금액 절충 전이기 때문에요. 매매금액 절충 원활하게 해서 본 건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덕구 비아동에 위치한 오늘 건물이고요. 주변에 배우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상가나 이런 것들도 좀 걱정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오늘 매물이 있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서도 임대 걱정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룸 위주가 아닌 투룸과 투베이스 위주의 좀 넓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안정적인 수익형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인 세대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래서 대형 주인 세대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정승민 소장이었습니다.